여러분, 혹시 만우절인 4월 1일에 거짓말처럼 내 몸의 피로가 싹 사라지는 마법의 명약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흔히 4월 1일 하면 가벼운 장난이나 농담을 주고받는 날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자연의 시계에서 4월 1일은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움츠려 있던 생명력들이 일제히 초록빛을 뿜어내며 폭발하는 아주 경이롭고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비싼 영양제나 특별한 의료 시술 없이도 일상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우리 몸의 활력을 되찾아줄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기, 대지를 뚫고 올라오는 초록빛 채소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당장 마트로 달려가 초록 채소를 한가득 장바구니에 담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과연 풀잎 하나에 어떤 대단한 힘이 숨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평소에 채소를 약이라고 생각하고 드시나요? 아니면 그저 구색 맞추기용 반찬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왜 하필 4월에 초록 채소인지 그 배경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거부터 우리 조상들은 계절의 변화에 맞춰 음식을 먹는 것을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법으로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에서도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니 사람 역시 뻗어나가는 기운을 가진 신선한 채소를 섭취하여 몸의 기운을 도와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죠. 겨울철 우리 몸은 추위에 대항하기 위해 신진대사를 늦추고 에너지를 체내에 겹겹이 저장해 둡니다. 그러다 날이 풀리는 4월이 되면 멈춰있던 공장이 갑자기 풀가동을 시작하듯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며 엄청난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제때 영양을 공급해주지 못하면 기계에 무리가 가듯 우리 몸은 심한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춘곤증의 정체입니다. 과거에는 비닐하우스도 없었기 때문에 들이나 산에서 갓 돋아난 쌉싸름하고 향긋한 봄나무를 캐 먹는 것만이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영양 보충의 수단이었습니다. 그 천년의 지혜가 현대 과학으로 속속 증명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 초록빛 생명력의 진짜 가치를 다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몸이 본능적으로 초록색을 갈망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에 알람 소리를 듣고 일어날 때 몸이 물 먹은 솜처럼 무겁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점심 식사 후에는 쏟아지는 잠을 주체할 수 없어 커피를 2잔, 3잔씩 영업 후 들이켜고 계시지는 않은지 묻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4월이 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율은 겨울에 비해 무려 3배에서 5배 가까이 치솟습니다. 마치 조용한 골목길을 달리던 자동차가 갑자기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시속 100km로 밟는 것과 같습니다. 당연히 연료가 순식간에 바닥나겠죠. 여기서 연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P와 비타민 C, 그리고 무기이질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피곤할 때 고기나 보양식을 먹어야 힘이 난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첫 번째 영양의 함정입니다. 묵직하고 기름진 고단백 식사는 오히려 소화기관에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만들어 몸을 더 나른하고 피로하게 만듭니다. 반면 이 시기에 갓 채취한 초록 채소들은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대사활동에 즉각적으로 쓰일 수 있는 활성 비타민과 미네랄을 혈관 속으로 빠르게 쏴주는 링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 입 씹었을 때 입안 가득 퍼지는 그 쌉싸름한 향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 향기를 내는 정유 성분 자체가 둔해진 미각을 깨우고 뇌에 자극을 주어 지쳐있던 중추신경을 단박에 일깨워주는 천연 각성제 역할을 해낸답니다. 그렇다면 왜 꼭 4월 1일을 기점으로 한 봄 채소가 특별할까요? 마트에 가면 1년 내내 시금치도 있고 상추도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 숨겨진 땅의 비밀이 있습니다. 온실에서 곱게 자란 채소와 언 땅을 뚫고 나온 노지 채소는 그 생명력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3월 말부터 4월 초는 흙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며 토양 속의 유익한 미생물들이 가장 폭발적으로 번식하는 시기입니다. 이 흙의 영양분을 듬뿍 빨아들이며 매서운 꽃샘 추위를 스스로 이겨낸 채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파이토케미컬이라는 항산화 물질을 극한까지 끌어올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
식물 스스로가 만들어낸 강력한 방어막이자 생존 물질입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온도와 습도를 맞춰주며 온실초처럼 키운 채소에서는 이 파이토케미컬이 이토록 강렬하게 형성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겨울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달래와 4월 초의 들판에서 캔 노지 달래를 눈 감고 냄새만 맡아보아도 그 차이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노지 달래의 알싸하고 매콤한 향이 코끝을 찡하게 울릴 정도로 훨씬 강렬하죠. 이 강렬한 향과 맛이 바로 우리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노화를 막아주는 진짜 보약의 증거입니다. 4월에 먹는 초록 채소가 보약 열첩보다 낫다는 옛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기에 뿜어져 나오는 자연에 응축된 에너지를 통째로 씹어 삼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밥상에 올려야 할 구체적인 채소들을 살펴볼까요?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봄의 여왕이라 불리는 냉이입니다. 여러분, 냉이를 그저 된장찌개에 향을 내기 위해 조금 넣는 조연 정도로만 생각하셨다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놀랍게도 냉이는 채소 중에서도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훌륭한 영양 공급원입니다. 게다가 눈을 맑게 해주는 비타민 A와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이 듬뿍 들어있어 성장기 아이들은 물론이고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어르신들에게도 최고의 식재료입니다. 냉이에 얽힌 흔한 오해 중 하나는 뿌리에 묻은 흙이 지저분하다고 생각해서 잎사귀만 똑 떼어 먹거나 뿌리의 껍질을 벅벅 긁어내서 하얗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냉이 특유의 그 향긋한 인삼 같은 향과 핵심 영양소의 70% 이상이 바로 그 억세 보이는 뿌리와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 5분 정도 푹 담가두어 흙을 부드럽게 불린 뒤 부드러운 칫솔이나 솔로 흙만 살살 털어내듯이 씻어주세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씻은 냉이를 끓는 된장 육수에 마지막으로 살짝만 넣어주면 주방 가득 퍼지는 향긋한 내음이 벌써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질긴 뿌리를 꼭꼭 씹을수록 배어나오는 그 달큰한 즙이야말로 꽁꽁 얼어붙었던 몸의 피로를 사르르 녹여주는 생명수와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밥상의 구원자는 매콤하고 알싸한 매력의 소유자, 바로 달래입니다. 톡 쏘는 맛이 일품인 달래는 한국의 허브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습니다. 달래에는 특히 비타민C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데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하고 면역력을 바짝 끌어올려주는 1등 공신입니다. 피부 미백과 기미 주근가의 예방에도 탁월해서 화장품보다 낫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죠.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조리법이 있습니다. 달래에 열을 가하는 순간 그 귀한 비타민C의 60% 이상이 파괴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달래를 부침개에 듬뿍 넣어 전을 부쳐 드시거나 뜨거운 찌개에 푹 끓여 드시는데 맛은 있을지 몰라도 영양면에서는 너무나 아까운 일입니다. 달래의 영양을 온전히 흡수하는 최고의 방법은 생으로 먹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간장에 고춧가루, 참기름, 깨소금을 조금 넣고 쫑쫑 썬 달래를 듬뿍 버무려 달래장을 만들어 보세요. 갓 지은 뜨끈한 밥에 버터 한 조각을 넣고 이 달래장을 쓱쓱 비벼 먹거나 살짝 구운 맹임에 밥을 싸서 달래장을 얹어 드셔보세요.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달래의 식감과 알싸한 향이 집 나간 입맛을 단숨에 멱살 잡고 끌고 돌아올 것입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구워 드실 때도 파절이 대신 생달래를 겉절이처럼 새콤달콤하게 무쳐서 곁들여 보세요.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고기만 먹었을 때 산성화되기 쉬운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중화시켜주는 완벽한 조화를 이뤄냅니다. 세 번째는 아주 흔하지만 그 효능만큼은 산산부럽지 않은 쑥입니다. 흔히 쑥하면 한의원에서 뜸을 뜰 때 쓰는 약재나 떡을 만들 때 색을 내는 재료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정말 쑥의 10분의 1도 모르는 것입니다. 4월 초에 채취한 어린 쑥은 마늘, 당근과 함께 성인병을 예방하는 3대 식물로 꼽힙니다. 피를 아주 맑게 정화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수족냉증으로 고생하는 여성분들에게는 몸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천연 난로 역할을 하죠. 쑥 특유의 독특한 향을 내는 시널 성분은 체내의 유해 세균 성장을 억제하는 강력한 천연 항균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쑥을 요리할 때 쓴맛을 없앤다며 물에 반나절 이상 오래 담가두거나 푹푹 삶아서 물을 꽉 짜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쓴맛과 함께 수용성 비타민과 유효 성분들이 하수구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어린 초록 쑥은 쓴맛이 그리 강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씻어서 쌀뜨물에 된장을 풀고 조개나 도다리를 넣어 끓인 쑥국을 상상해 보세요. 끓이는 시간을 최소화하여 쑥이 가진 생생한 초록빛을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또한 밀가루를 얇게 묻혀 쪄내는 쑥 버무리는 어릴 적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영양 간식입니다. 향기만으로도 마음을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는 쑥을 밥상에 올리면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자체가 하나의 치유 프로그램이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몸에 좋은 초록 채소들 매번 마트에서 사 먹으려니 은근히 부담되신다고요? 그렇다면 4월 1일은 여러분이 직접 생명을 키우는 농부가 되기에 가장 완벽한 날입니다. 베란다 텃밭 가꾸기에 도전해보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식물을 키우는 건 손이 많이 가고 벌레가 생길까봐 시도조차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화분만 들이면 다 죽이는 마이너스의 손이라며 지레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부숴야 할 심리적 장벽입니다. 봄철 잎채소 키우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쉽습니다. 거창한 텃밭 상자도 필요 없습니다. 재활용 페트병을 반으로 자르거나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길쭉한 화분 하나면 충분합니다. 상추, 루꼴라, 청경채 같은 잎채소 씨앗을 흙 위에 흩뿌리듯 심고 흙을 살짝 덮어준 뒤 분무기로 겉흙이 마르지 않게 촉촉하게 물만 뿌려주세요.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두기만 하면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새파란 새싹들이 고개를 내미는 마법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직접 물을 주고 키운 야들야들한 상추 한 잎을 톡 떼어내어 아침 식사 샐러드에 곁들여 먹는 기쁨을 상상해 보세요. 농약을 전혀 치지 않은 완벽한 유기농 채소일 뿐만 아니라 흙을 만지고 초록색을 눈으로 보는 행위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극적으로 낮춰주는 원예 치료의 효과를 줍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있는 집이라면 이보다 더 훌륭하고 생생한 자연 관찰 학습이 있을까요? 이쯤에서 우리가 초록 채소를 먹었을 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해독 과정, 바로 디톡스의 원리를 짚어보겠습니다. 채소가 초록빛을 띠게 만드는 핵심 물질은 바로 엽록소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엽록소의 분자 구조는 우리 몸속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구조와 놀라울 정도로 쏙 빼닮아 있습니다. 단지 중심에 있는 원자가 철분이냐 마그네슘이냐의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엽록소를 푸른 혈액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4월에 짙은 초록 채소를 아삭아삭 씹어 먹는 것은 맑고 신선한 푸른 피를 내 혈관 속으로 직접 수혈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현대인들은 잦은 외식과 가공식품 섭취, 그리고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 오염으로 인해 간과 장에 보이지 않는 독소와 찌꺼기들을 잔뜩 쌓아두고 살아갑니다. 초록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와 엽록소는 마치 수세미처럼 장벽에 들러붙은 노폐물과 중금속, 콜레스테롤을 스펀지처럼 흡착하여 몸 밖으로 시원하게 배출해냅니다. 단 일주일만 고기 반찬을 줄이고 끼니마다 푸른 잎채소, 샐러드나 나물 무침을 한 접시씩 곁들여 보세요. 아침에 화장실을 가는 느낌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묵직했던 뱃속이 가벼워지고 칙칙했던 피부톤이 환하게 맑아지는 것을 거울을 통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싼 디톡스 주스나 단식 프로그램에 돈을 쏟아부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연이 내어준 푸른 잎사귀들이야말로 부작용 없이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을 가동하는 최고의 청소부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짧고도 찬란한 봄의 초록빛을 1년 내내 곁에 두고 즐길 수 있는 저장의 지혜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봄나물은 그 향과 식감이 가장 부드럽고 좋을 때가 한 달 남짓으로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억세지고 쓴맛이 강해져 먹기가 힘들어지죠. 많은 분들이 채소를 냉동 보관하면 영양소가 다 파괴되고 질겨져서 못 먹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 역시 잘못된 상식입니다. 채소를 아주 똑똑하게 얼리면 오히려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고 조리 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채소를 살짝만 데쳐냅니다. 숨이 죽을 정도로만 데친 후 곧바로 얼음물이나 아주 차가운 물에 헹궈 열기를 확 빼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야 초록색이 누렇게 변하지 않고 파릇파릇하게 유지됩니다. 물기를 너무 꽉 짜지 말고 약간 촉촉한 상태로 한 번 먹을 분량씩 소분하여 비닐팩에 넓게 펴서 냉동실에 얼려두세요.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된장국을 끓일 때 이 냉동 덩어리를 해동할 필요 없이 끓는 국물에 바로 퐁당 빠뜨려 끓이면 4월에 맡았던 그 향긋한 봄 내음이 주방에 그대로 되살아납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간장, 식초, 설탕을 1대 1대 1 비율로 끓여 부어 만드는 장아찌입니다. 명이, 곰취, 두릅 같은 향이 짙은 산나물들을 씻어 물기를 완전히 말린 후 다림장을 부어 숙성시키면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맛이 우러나는 최고의 밥도둑 밑반찬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저장해둔 봄의 에너지는 한여름 무더위에 지쳐 입맛이 떨어졌을 때 요긴하게 쓰이는 비상식량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4월 1, 2를 기점으로 폭발하는 초록 채소들의 숨겨진 비밀과 기적 같은 효능, 그리고 활용법까지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떤가요? 그저 밥상 한 구석을 채우던 흔한 풀잎들이 사실은 우리 몸의 독소를 빼주고 피를 맑게 하며 세포를 깨우는 자연의 위대한 처방전이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겨우내 묵은 피로를 단숨에 날려버리고 싶다면 값비싼 보양식이나 영양제를 찾기 전에 오늘 당장 저녁 밥상부터 초록빛으로 물들여 보세요. 쌉싸름한 냉이 된장국, 알싸한 달래장, 향긋한 쑥버무리, 그리고 베란다에서 직접 키운 여린 상추 잎까지 자연이 허락한 이 짧고 소중한 봄의 에너지를 남김없이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4월의 초록 채소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싱그러운 활력을 가득 채워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소개해드린 봄나물 중에서 어떤 채소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혹은 여러분만의 특별한 봄 채소 요리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과 함께 건강한 레시피를 나누는 훈훈한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푸르고 싱그러운 하루 보내세요.